수원화성이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그 정조가 만들 때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축적인 요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성곽으로서의 어떤 느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대 정치를 이해하는 요소로서 수원화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큽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서울에 있는 궁궐, 그다음에 또 화성시에 있는 윤건능하고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 성곽 자체를 통해서 또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성곽과 그 이후의 전쟁 양상 이런 것들도 짐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맥락 속에서 정조가 이 수원 화성을 왜 쌓았고 또 어떻게 쌓았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이런 면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00개 넘는 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성은 그 개수를 이제 그 역사 연구자들이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200개의 읍성하고 이 수원화성은 개념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읍성이라고 하는 게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수원, 읍의 읍치를 이 공간이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해서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목적을 놓고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유일한 읍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일하다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왕이 여기 와서 머물겠다라는 목적으로 지은 유일한 성곽입니다. 그리고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정성을 기울여서 지었고요. 수원 화성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잠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조 임금은 참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역사 기록을 보면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착한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 편이든 남의 편이든 필요할 경우는 잘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조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능숙하게 잘 해냈던 굉장히 능글맞게 잘 해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조도 처음에 왕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죠. 무엇보다도 정조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는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사실은 너는 절대로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너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거고 왕으로서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 날 즉위 교서에서 첫 문장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게 정조입니다. 보통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걸 딱 해갖고 그걸로 전쟁 선포를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어설픈 사람이 준비 안 하고 전쟁 선포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자기 세력이 별로 없어요. 홍구경 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적진을 교란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묘사화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게 조선 전기의 정치 역학. 그러니까 왕이 강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은 왕과 신하가 권력 다툼을 벌여요. 이 정조의 핵심은 뭐냐면 신하들을 압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압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황제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의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핸디캡을 역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효예요. 불효죄는 역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효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없앴던 게 뭐냐면 불고지죄 없앴어요. 아버지 무덤이 너무 헐하다. 아버지 사당이 너무 헐하다. 이거는 사도세자가 누구냐가 상관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정조의 행동은 효가 들어가는 순간 모두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어야겠다, 명당 자리로 옮겨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장소를 찾아낸 게 한때 효정이 잠들려고 했던 공간 수원읍 화산 밑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적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적대라는 거는 이제 적을 공격하는, 또 적을 맞이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들이 이제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성벽 쪽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중세 전투 영화를 보면은 제일 먼저 어쨌든 성벽을 깨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공격하니까 그거를 좌우에서 막기 위해서 하나 더 성을 돌출시킵니다. 돌출시켜가지고 만약에 적들이 적의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거나 하면은 여기서 바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성곽에서는 역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화성은 한 50개가 넘는 시설들이 성 주변에 대략 한 100m 간격으로 하나씩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있는데, 역시 적대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홍위포를 가져다 놨는데 이건 조선 후기에 이제 이 홍위포 때문에 병자호란때 졌거든요. 그래서 건너편 산에다 대고 뻥뻥 쏘니까 남한산성 행군까지 이 쇳덩어리가 가서 턱턱 박힙니다. 물론 그 남한산성 건너편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간 건 조선 사람들이에요. 예, 청에서 와서 조선 사람들 잡아다가 끌어서 올렸었죠. 이 홍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붉은 오랑캐를 뜻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붉은 오랑캐는 지금 미용실에서 곳곳에서 생산되고 있죠. 우리 애가 머리를 붉게 만들고 유럽을 갔는데 위화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네덜란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홍모, 홍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었는데,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초기에, 그러니까 영국 이전에 이제 바다에서 크게 활동을 하고 또 화약 무기를 만드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홍위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마카오 일대에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역시 머물면서 그들이 또 화약 무기로 대포를 만듭니다. 근데 그 포르투갈을 가리키는 말이 불랑기예요. 그래서 불랑기포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포는 포르투갈이 만들었는데 그거는 자포를 넣어서, 그러니까 포를 소켓처럼 집어넣을 수 있는 포를 만든 게 불랑기포입니다. 그래서 홍위포는 적을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장대입니다. 그러니까 장대가 두 개가 있는데, 높은 곳에 서장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낮은 곳에 동장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장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군이 지휘하는 공간을 가리키는데, 서장대하고 동장대는 약간 역할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장대가 훈련을 지휘하거나 전시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동장대는 평소에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또 장교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 라는 의미로 예전에는 연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이제 여기가 연무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로서는 동장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 건물의 이름으로서는 이제 연무대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셨던 초등학교 이름도 연무초등학교.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이름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내력들을 짐작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뒤에는 이제 3.1 공고가 있었는데, 3.1 공고는 우리나라에서 테니스 잘 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현 선수가 아마 여기 출신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3.1 공고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3.1 운동이 중심지가 이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원래 답사할 때 가장 기본이 이제 지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원 화성 때문에 지명이 교란된 곳이 있죠. 수원시와 화성시요. 화성시에는 화성이 없고요. 예, 수원시에는 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원시 자리는 지금의 윤건능 자리니까 거기에 수원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수원 도호부가 있던 데가 지금의 혈융원 자리가 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지금 옮겨와서
그래서 수원도 사실은 원래 수원이 아니라 옮겨온 수원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예전에 여기가 수원시는 수원읍, 그 다음에 화성시는 수원군이었어요. 저기 보면 동북공심돈이라고 둥그런 게 있습니다. 저 보이시나요? 노란 깃발 뒤에. 네, 저기까지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녀오실 수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으면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게 요동 지역에 있는 성제를 우리나라에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일정하게 분대 규모의 부대가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돈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강화도 가면 여러분들이 무슨 돈대 손돌목 돈대, 용도 돈대 하는 그 돈대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안에를 비워서, 그러니까 공심, 가운데를 비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심돈이라고 해서 안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화성의 공심돈이 동북 공심돈이 있고 서북 공심돈이 있는데, 서북은 사각형, 동북은 둥그런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눈에 띄고요.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화성에 오지 않을 때는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밖에서만 보니까 여기서 보셔도 되고 다녀오셔도 될 것 같은데, 다녀오는데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사는 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약간 선생님 말씀처럼 국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인문학이라 그러면 좀 사람들이 거창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단순히 책을 읽어서 소양을 쌓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미리 공부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 역사도 같이 보고 우리나라 이 자연과 이 시대와 이런 거를 통찰력 있게 다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고 또 재밌게 들으셔서 저도 편하게 안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현장 답사를 나오게 되면은 날씨,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치는데, 화성이 갖고 있는 공간 자체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편안하게 답사를 하시면서 조금은 소풍처럼, 그렇지만 또 역사 속에 깊이 빠지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예, 내년에는 저기 종묘가 새로 단장됐다고 해서요. 저희가 왕릉 위주로 기획을 해서 탐방도 진행하고 강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